내가 이 자리 지키는 동안 난 이 건물 관리했어. 웃기지? 어머, 이 복장 뭐예요? 홈리스인 줄 알았네. 윤진이가 컵 닦는 걸 멈추고 말한 순간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낡은 스웨터, 물 빠진 바지, 발목이 삐져나온 양말.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훑는 며느리의 눈빛을 견뎠다. 이런 건 우리 매장 이미지랑 좀 안 맞는 거 아시죠? 진이는 주변 손님 눈치를 슬쩍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정화는 작은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반찬 좀 가져왔어. 묵은지도 좀 있고. 아니, 이런 건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주세요. 진이는 웃으며 반찬을 받아들더니 순간적으로 카운터 뒤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마치 쓰레기 마냥.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카페 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진이의 얼굴에선 여유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계산서를 정리하며 직원에게 이건 내가 먹는다고 지시하는 모습까지. 정화의 눈엔 익숙했다. 시어머니를 고객 불편 요소처럼 취급하는 며느리의 표정. 그때 카페 정문이 열렸다. 사모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건물 관리인이 정화에게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건물 정기 점검 일정 말씀드리려고요. 2층 학원 쪽은 말씀 다 드렸고요. 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화는 대꾸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조용히 다시 집었다. 카페 밖으로 나가기 전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이 자리 지키는 동안 난 이 건물 관리했어. 웃기지? 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카페 유리창 너머 정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곱씹었다. 건물. 정화는 아무 감정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한번 무시한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보더라.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휴, 진짜 저 여잔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걸까? 시어머니라고 말도 못하겠더라.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녀. 너희 입으로 날 끌어내렸으니 나도 너희 입으로 끝낼 거야. 윤진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휘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강소연은 잽싸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라고 말도 못하겠더라.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녀. 무슨 옷은 왜 그 모양이야? 두 사람은 도심의 한 스파 라운지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팔엔 시트 마스크, 손엔 커피, 눈엔 경멸. 어제 카페 왔잖아. 반찬 가져왔다고 또. 진짜 옛날 사람 같아. 아니 근데 형님,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뭔데? 저 여자가 요즘 이상해. 말은 요양원 얘기 꺼냈다는데 정작 자기가 안 가겠대. 그리고 나한테도 질문 같은 걸 해. 재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진이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두 며느리는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라운지 구석의 칸막이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림자 하나. 정화였다. 스파 직원으로 위장한 정화는 마스크와 가운을 뒤집어 쓴 채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며 손에 쥔 레코더의 작은 불빛을 확인했다. 녹음 중. 정화는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생각했다. 너희 입으로 날 끌어내렸으니 나도 너희 입으로 끝낼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정화는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한 통의 USB에 저장해 두었다. 그건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첫 번째 칼날이었다. 그쪽 누구시라고요? 전 그런 일은 몰라요. 어머님, 저 진이에요. 윤진이요. 저예요. 저? 윤진이는 아파트 입구 앞에 서 있었다. 정화가 살고 있다는 오래된 단층집, 생각보다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자 담장을 슬쩍 넘겨 안을 들여다봤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계신데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어머님, 저예요. 윤진이요. 정화는 마당 한켠에 있는 텃밭에서 작은 풀을 뽑고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장갑을 낀 채로. 진이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쪽 누구시라고요? 진이는 순간 얼어붙었다. 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 그런 이름 몰라요. 진이는 당황해서 다가섰다. 어머님, 저 진이에요. 윤진이. 형님 며느리요. 어제도 봤잖아요. 카페에 오셨고. 정화는 손에 쥔 호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긴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닌데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진이는 속이 들끓었다.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고 생각했다. 자기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하다니. 설마 진짜 병이 온 걸까? 그때 정화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혹시 전세 사시나요? 새 들어 사는 분들 요즘 자주 헷갈리더라고요. 그 말에 진이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니에요. 그냥 실수였나 봐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정화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다음엔 제대로 이름 말씀해 주세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진이는 말없이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정화의 무표정한 얼굴은 바람에 날린 모자 사이로 잠시 드러났다. 그리고 정화는 중얼거렸다. 이름도 못 듣는 존재가 돼봐.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었죠? 그것도 까먹으셨나 봐요. 치매면 집에서 쉬셔야지. 왜 길거리를 돌아다니세요? 진짜 요즘 노인네들 연기 너무 잘해. 아가씨, 말버릇이 참 누구 댁 며느리신가? 사진은 예쁘게 찍으셨나요? 구도 좀 신경 쓰시지. 오후 3시. 마을 버스에서 내린 정화는 일부러 시장 입구 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에는 검은 봉지 하나. 일부러 리어카 아주머니 옆에 앉으며 작은 반찬을 샀다. 그 순간 지나가던 강소연이 정화를 보고 멈춰섰다. 어머, 시어머니 아니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누구세요? 소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어머, 치매 심해지셨어요? 저요, 소연이요. 강소연. 둘째 며느리 기억 안 나세요? 정화는 벤치에 앉은 자세 그대로 눈만 움직였다. 아가씨, 누구 댁 며느리신가?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며 키득거렸다. 진짜 요즘 노인네들 연기 너무 잘해.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났다. 치매면 집에서 쉬셔야지 왜 길거리를 돌아다니세요? 소연은 일부러 시장 상인들이 다 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었죠? 그것도 까먹으셨나 봐요.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다가 한마디 툭 던졌다. 사진은 예쁘게 찍으셨나요? 구도 좀 신경 쓰시지. 소연은 당황해 살짝 움찔했다. 정화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이 동네에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다더니 아가씨도 조심하세요. 누가 누구를 찍고 다니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장면을 시장 구석 구멍가게 안에서 조카 도윤이 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소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봤다. 방금 올라온 정화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코멘트. 우리 집 치매 시어머니. 쯧쯧 감당 불가.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제 재미 좀 볼 때가 됐지. 계정 왜 정지된 거야? 뭐야? 이거 누가 신고했어? 어머님 사진 올린 것뿐인데 왜 이래? 어머,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좀 상했네. 내가 그랬나? 아님, 누가 보고 있었던 걸까? 내가 조용한 편이라 그렇지 우리 어머니 건드리는 건 못 참거든요.
강소연은 아침부터 휴대폰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정화의 사진이 사라져 있었고 그 아래 이 게시물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심지어 계정 접속이 막혔다. 24시간 정지 알림이 떴다. 소연은 짜증을 내며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인스타 사진 내가 올린 거 누가 신고한 것 같아. 계정 정지당했어. 뭐? 왜? 글쎄 시어머니 사진 올렸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 완전 귀신 씌운 것 같아. 같은 시각 도윤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해시태그 며느리 갑질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강소연의 게시글이 자동 캡처된 이미지가 떠 있었다. 도윤은 노년인권연대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계정에 그 글을 올렸다. 이미지엔 딱 두 문장만 붙였다. 치매 시어머니 조롱한 며느리의 인스타. 당신이 이 글을 보는 지금도 누군가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리그램 400건, 댓글 300개.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정화를 마주쳤다. 정화는 평소처럼 허름한 외투에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연은 순간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 어머, 또 장 보러 오셨어요? 정화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어머,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좀 상했네. 소연은 이를 악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부터 기분이 좀 그래서요. 정화는 장바구니를 들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그랬나? 아님 누가 보고 있었던 걸까? 소연은 정화의 말에서 묘한 불쾌함을 느꼈다.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뒤돌아 나오는 정화의 뒷모습 너머로 어느 골목 끝에서 도윤이 조용히 서 있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가 조용한 편이라 그렇지 우리 어머니 건드리는 건 못 참거든요. 어머님, 요양원도 요즘 좋아졌어요. 방마다 TV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하고요. 우리도 솔직히 어머님 모시기 버거워요. 형님 집도 좁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혼자 지내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여기 봐요. 이런 곳은 어머님 같은 분들 위해 나온 데예요. 그래, 그런 대로 보내야겠지. 근데 그 전에 녹음은 끝났고 영상 편집만 하면 되겠네. 점심 무렵 정화는 진이와 소연의 초대를 받아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다. 희한하게도 오늘만은 며느리들이 의외로 공손한 말투를 썼다. 진이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다. 어머님, 요양원도 요즘 좋아졌어요. 방마다 TV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하고요. 정화는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봤다. 요양원 입구엔 프리미엄 노인 맞춤 시설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소연이 말을 이었다. 지금 혼자 지내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은데요. 정화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진이는 조금 더 다그쳤다. 우리도 솔직히 어머님 모시기 버거워요. 형님 집도 좁고요. 아이도 있고. 정화는 마치 계산하듯 그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다. 말없이 티스푼을 돌리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런 대로 보내야겠지. 그 말에 진이와 소연은 눈빛을 교환했다. 정화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 여기 봐요. 이런 곳은 어머님 같은 분들 위해 나온 데예요. 소연이 태블릿을 정화 앞으로 밀어냈다. 화면엔 정리된 침대, 따뜻한 조명, 젊은 간호사들의 미소가 떠 있었다. 정화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기 누워있는 분들 참 평화로워 보이네. 그쵸?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말이야. 정화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리코더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놨다. 같이 누워 계셔야 할 분들이 따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소연은 갑자기 뒷목을 잡았다. 정화는 천천히 가방을 들며 일어섰다. 녹음은 끝났고 영상 편집만 하면 되겠네. 자막은 뭐라고 달까? 그 말을 남기고 정화는 카페를 나섰다. 뒤에 남은 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핑계조차 대지 못했다. 근데 그 노인 커뮤니티 있잖아. 거기다 올린 거. 혹시 시어머니 쪽 아니야? 이상하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잖아. 그분이 SNS를 어떻게 해? 나이 몇인데 말도 안 돼. 아니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형수님들이 올린 사진이요? 원본도 갖고 있어요. 혹시 잊으셨나 본데. 여긴 저희 어머니 건물이에요. 소연과 진이는 카페 2층 사무실에 모여 있었다. 정화와의 점심 이후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다. 근데 그 노인 커뮤니티 있잖아. 거기다 올린 거 혹시 시어머니 쪽 아니야?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잖아. 내가 인스타 올리고 1시간도 안 돼서 퍼졌어. 진이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분이 SNS를 어떻게 해? 나이 몇인데. 하지만 말 끝이 약했다. 요즘 노인들도 다 스마트폰 써. 너 몰라. 말도 안 돼 아니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정화가 치매가 아니라면, 모든 걸 다 보고 들었다면, 이대로 두면 우리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때 카페 창밖에서 한 대의 차가 멈췄다. 익숙한 듯 낯선 회색 SUV. 운전석에서 내린 건 서도윤, 정화의 조카였다. 도윤은 카페로 들어와 둘이 있는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설 점검 때문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단정한 셔츠, 검정 슬랙스. 전형적인 깍듯한 청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소연이 물었다. 아, 어머니, 댁에 계세요? 도윤은 책상 위에 카페 전단지를 정리하며 말했다. 지금은 댁에 안 계세요. 요즘은 이동도 많고 약속도 많으셔서요. 진이가 짧게 웃었다. 요즘 어머님 좀 활발하시더라고요. 도윤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형수님들이 올린 사진이요? 원본도 갖고 있어요. 원본. 캡처 말고요. 원본 영상, 음성도 다. 백업도 돼 있고. 소연과 진이의 얼굴이 하얘졌다. 혹시 잊으셨나 본데요. 도윤은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여긴 저희 어머니 건물이에요. 도윤이 문을 닫고 나가자 사무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진이는 컵을 집었다 놨다 반복했다.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사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이거 그냥 작은 거예요. 어머님 좋아하셨던 도라지청이에요. SNS 그거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뼈저리게 반성 중이에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 시켜주세요. 알바 하나 구해봐. 말 안 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분 있어. 한번 불러봐. 며칠 후 정화가 사는 단층 집 앞엔 정갈한 포장이 잔뜩 쌓여 있었다. 도라지청, 고급 수제 한과 유기농 찹쌀떡까지. 전부 윤진이와 강소연 이름으로 온 택배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며느리 둘은 동시에 정화 집을 찾았다. 입고 있던 옷부터 말투까지 전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좀 예민했어요. 사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진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도라지청 상자를 내밀었다. SNS 그거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소연도 절을 하듯 인사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 중이에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 시켜주세요.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무표정이었다. 그럼 하나 시켜볼까? 진이와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알바 하나 구해봐. 말 안 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소연이 물었다. 알바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분 있어. 한번 불러봐. 손도 빠르고 귀도 밝고 그리고 입은 무겁지. 정화는 두 사람의 표정을 천천히 훑어봤다. 괜찮겠어? 그 알바, 너희 일상도 다 듣게 될 텐데. 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게. 이제는 말을 조심하겠지. 정화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며느리 둘은 서로를 보며 눈치를 살폈다. 진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알바 대체 누구야? 하지만 진짜 궁금해해야 할 건 그게 아니었다. 정화가 왜 이 무거운 사람을 원했는지, 그리고 그 알바가 누구 말을 누구에게 전할지를 몰랐다는 것. 그 알바 아줌마 계속 뭘 봐. 무슨 CCTV 같아. 어머님이 시킨 거 아니야? 우리 감시하라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줌마가 와서 커피 내린다고? 가게 이미지 떨어지잖아. 근데 그 아줌마 말은 안 하는데 다 알아들어.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잖아요. 난 그냥 시킨 일만 해요. 어머님한테는 다 말 안 해요. 그냥 저거만 놓지. 그분 입은 무겁지만 손은 무겁지 않아. 언제 어디서 누구 말을 옮길지는 나도 몰라. 며칠 뒤 카페에 새 알바가 출근했다. 회색 단발, 낡은 앞치마, 꾸밈 없는 말투. 이봉래, 정화와는 오랜 시장 친구 사이였지만 며느리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안녕하세요. 여기 커피는 몇 샷 넣어요? 봉래는 활달하면서도 어딘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었다. 손은 빠르고 말은 적었다. 그리고 그 적은 말마저도 필요한 순간에만 튀어나왔다. 소연은 점점 불편해졌다. 그 알바 아줌마 계속 뭘 봐. 무슨 CCTV 같아. 진이도 짜증을 참지 못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줌마가 와서 커피 내린다고. 가게 이미지 떨어지잖아. 하지만 봉래는 늘 웃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잖아요. 난 그냥 시킨 일만 해요. 그러면서도 점심시간엔 꼭 진이와 소연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메모도 했다. 사진도 몰래 찍었다. 누가 어느 손님 험담을 했는지, 어느 테이블에서 가족 이야기를 했는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다. 소연은 의심을 털지 못했다. 어머님이 시킨 거 아냐? 우리 감시하라고. 진이는 봉래가 나간 틈을 타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그 알바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정화는 짧게 대답했다. 그분 입은 무겁지만 손은 무겁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 말을 옮길지는 나도 몰라. 그날 저녁 봉래는 퇴근 후 카페 쓰레기통 옆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찢어진 영수증, 직원 출근표, 그리고 한 장의 쪽지. 진이 10시 출근, 11시 외출. 소연 2시 손님 응대 중 사적 통화. VIP 손님 험담 돈 많다고 지랄이야. 봉래는 그걸 봉투에 넣고 시장 안쪽 정화의 단층 집으로 향했다. VIP 손님이 항의했다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도대체 누가 퍼뜨리는 거야? 우리 가게 내부 아니면 몰라? 본사에서 경고 메일 왔어. 본사 VIP 민원이라고. 이거 우리 망하게 하려고 누가 작업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야? 말은 쉽게 번지지. 뭘 안다고 떠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 너희가 뱉은 말, 이제는 남들이 뱉을 차례야.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후 이상한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고객 민원 접수 직원의 비하 발언에 대한 항의. 소연이 확인해보자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VIP 손님 앞에서 돈 많다고 지랄이라는 표현을 들었다. 카페 직원이 특정 고객을 흉보며 웃었다. 직원 이름은 몰라도 생김새는 기억난다. 이거 뭐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소연은 얼굴이 하얘졌다. 진이도 달려왔다.
이거 본사에서 바로 민원 들어온 거야. VIP 고객 민원이래. 도대체 누가? 우리가 한 말 어떻게 퍼졌어? 이거 복내 아줌마 아냐? 하지만 복내는 평소처럼 말없이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표정엔 아무 동요도 없었다. 그날 저녁 카페 SNS에는 익명 계정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계정 이름은 카페 속 진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직원들끼리 손님 욕하는 거 들음. 돈 많다고 지랄이라는 말 직원 입에서 나옴. 사진 찍어놨음. 본사에도 넘길 예정.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동네 맘카페로 퍼졌고 다음 날부터 VIP 단골 고객 3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진이는 집에 돌아와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요즘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화는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말은 쉽게 번지지. 네. 뭘 안다고 떠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뱉은 말, 이제는 남들이 뱉을 차례야. 그날 밤 복내는 다시 봉투 하나를 정화 집 우편함에 넣었다. 안엔 또 다른 메모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진이 직원 뒷담화 걔 또 지각했네. XX년 같아. 소연 손님 카페 좌석 뒷말지가 못된 줄 아나 봐. 고객 번호 뒷자리까지 적힌 주문 영수증. 정화는 그걸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남들이 먼저 알게 될 거야. 아, 그 말요? 녹음돼 있어요. 본사에도 이미 보냈고요. 솔직히 가게는 좋은데 직원 말투가 싸구려 같아서요. 그건 오해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다시 오시게만 해주시면 정말 정중하게 모실게요. 저희가 그날 정신이 없어서 진짜 사과드리러 온 거예요. 혹시 그 녹음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이 말로 무너지는 건 참 쉬워. 근데 그걸 되돌리긴 참 어렵지.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예약 취소, 단골 손님 이탈, 본사에서 날아온 경고 메일 2통. 진이와 소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들은 급히 VIP 고객 중 한 명에게 연락해 직접 사과하러 갔다. 강남에 위치한 고급 사무실. 그곳엔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아, 두 분이세요? VIP 고객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가 정신이 없던 날이었어요. 그날 상황도 복잡했고. 소연도 덧붙였다. 정말 사과드리러 온 거예요. 저희 가게 이미지도 있고 손님 기분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성은 그 말을 끊었다. 아, 그 말이요? 녹음돼 있어요. 두 사람은 멍해졌다. 제가 그날 불쾌해서 핸드폰 녹음 켜놨거든요. 본사에도 이미 보냈고요. 솔직히 가게는 좋은데 직원 말투가 싸구려 같아서요. 진이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다시 오시게만 해주시면 정말 정중하게 모실게요. 진심이에요. 소연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녹음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가정이 있고 생계가 걸린 문제라. VIP 고객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닫고 일어났다. 녹음이요? 이미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은 채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무렵 정화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복내가 가져다준 다음 주간 보고서를 펼치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말로 무너지는 건 참 쉬워. 근데 그걸 되돌리긴 참 어렵지. 정화는 알았다. 입을 막으면 되지만 이미 튀어나온 말은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VIP 고객의 녹음 내용은 또 다른 익명 계정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직원 응대 태도 관련 다수 민원 접수됐습니다. 본사 지침에 따라 경고문 부착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걸 가게 앞에 붙이시겠다고요? 손님들 보잖아요. 이런 거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저희가 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이러면 진짜 장사 망해요. 사람은 잘못하면 고개 숙이는 법도 배우는 거야. 이제 자막 넣을 차례야 다 봤으니까. 영상 자막 작업 오늘 밤이면 끝납니다. 익명 계정에 자동 업로드되게 예약해둘게요. 그날 오전 카페 앞에 본사 직원 2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사전 연락도 없이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더니 카페 입구 유리문에 하얀 A사 종이 하나를 테이프로 부착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당 매장은 최근 직원 응대 태도 관련 민원 접수로 인해 본사 차원의 경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55 카페 본사 고객 안심센터. 진이가 뛰어나왔다. 잠깐만요. 그걸 가게 앞에 붙이시겠다고요? 손님들 보잖아요. 이런 거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본사 직원은 원칙을 말하듯 딱딱하게 대답했다. 다수 민원 접수된 상황입니다.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연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진짜 장사 망해요. 직원들은 말없이 차에 타고 떠났다. 멀리 떨어진 벤치에서 정화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작은 웃음만 지은 채 곁에 앉아있던 도윤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정화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은 잘못하면 고개 숙이는 법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자막 넣을 차례야. 다 봤으니까. 도윤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엔 이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떠 있었고 복례가 몰래 녹화한 직원 뒷담화 영상, 욕설 녹음, 손님 험담 장면이 클립으로 정리돼 있었다. 영상 자막 작업 오늘 밤이면 끝납니다. 익명 계정에 자동 업로드되게 예약해둘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고요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이 가게 이제 소문났어요. 태도 안 좋기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카페 유리문에 붙은 종이를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누가 허락도 없이 영상을 삭제해요. 당장 변호사 부를 거예요. 댓글에 우리 이름 달렸어. 진짜야. 이거 뭐야? 어떻게 알았지? 누가 흘린 거야? 누가 찍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누가 그걸 보고 판단했느냐지. 모든 영상, 음성, 이미지 전부 메타데이터 제거 완료. 유포자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였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인스타 유튜브맘 카페 블라인드 등 다수 채널에 동시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폭로 동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실제 손님 욕하는 직원들. 영상은 익명 계정을 통해 퍼졌고 내용은 며느리들의 대화가 그대로 담긴 녹음과 영상이었다.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 아줌마 또 왔어. 냄새나서 죽겠네. 돈 많다고 지랄하네 진짜. 이 영상은 순식간에 1만 뷰 그리고 지역 맘카페와 단톡방으로 번졌다. 진이는 자다 일어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소리를 질렀다. 댓글에 우리 이름 달렸어. 진짜야 이거 뭐야. 소연은 영상 링크를 눌렀다가 비명을 질렀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누가 허락도 없이 영상을. 그들은 영상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 쪽지를 보냈지만 바로 차단당했다. 신고를 눌러도 계정은 익명 서버를 통해 우회되고 있었다. 정화는 시장 안노포 가게 의자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훑었다. 가장 상단 뉴스엔 이런 제목이 있었다. 프랜차이즈 직원의 태도 논란 고객 무시 욕설까지. 익명 제보 영상 화제. 곁에 앉은 도윤은 태블릿을 정리하며 보고했다. 모든 영상, 음성, 이미지 전부 메타데이터 제거 완료했습니다. 유포자 추적 어렵게 구조 짰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찍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네.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누가 그걸 보고 판단했느냐지. 그날 오후 진이와 소연은 본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귀하의 매장은 최근 논란과 관련해 이미지 하락 및 브랜드 훼손을 유발하였기에 내부 조사 후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정화는 그 모든 걸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단지 진실을 보게만 했을 뿐이었다. 엄마, 진짜 이번만 도와줘. 계약 끊기면 우리 진짜 길바닥이야. 대출도 안 되고 카드값도 막혀 있어. 나 애 학원비도 밀렸어. VIP 손님 다 끊기고 직원도 나간다니까 이제 진짜 끝이야. 누구 하나 진짜 손 내밀어 줘야 돼. 너네 시어머니랑 엮였냐? 난 돈 없어. 그리고 엮이기 싫어. 이번엔 그냥 니네가 책임져. 사람들이 나 하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그래서 나도 미리 돌아다녀봤지. 누구도 너희 편 안 들게. 영상 유출 이후 카페는 실질적으로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단골 고객은 모두 끊겼고 직원 둘은 사직서를 내고 나갔다. 진이는 매출표를 들여다보다 한숨을 쉬었다. 나의 학원비도 밀렸어. VIP 손님 다 끊기고 직원도 나간다니까. 이제 진짜 끝이야.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줘야 돼. 소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진짜 이번만 도와줘. 계약 끊기면 우리 진짜 길바닥이야. 대출도 안 되고 카드값도 막혀 있어.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쪽 정화 씨랑 엮였죠? 뭐? 그 사람한테 전화 왔더라. 당신들 하는 거 자기도 알아봤다고. 난 돈 없어. 그리고 엮이기 싫어. 뚝. 전화가 끊겼다. 소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진이는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화가 우릴 선점한 거야. 그 시각 정화는 구석진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윤이 건넨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강소연 친정 연락처 확보. 오윤진이 언니 고등학교 동창 인맥 제지. 오지역 대부 명단 체크 선제 대응 완료. 정화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나 하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그래서 나도 미리 돌아다녀봤지. 누구도 너희 편 안 들게.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들었으니 나는 내 곁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날 밤 카페에는 본사 점검 통보 공문이 또 도착했다. 계약 해지 검토라는 문구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회적 이미지 및 경영상 부담 발생 시 본사는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진이는 종이를 던졌고 소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정화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저희가 직접 와서 사과드리려 온 거예요. 영상은 정말 우발적이고 오해였어요. 그 계정 누가 만든 건지만 알려주세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 장사 인생 걸려 있어요. 이 영상 유포자 반드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이미 공식 해명 기회는 드렸습니다. 본사 입장도 영상으로 확인됐고요. 유포자요? 방금 회의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말 없는 침묵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닫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야. 본사 16층 회의실 앞. 정장 차림의 진이와 소연은 계약 해지 관련 미팅 참석을 위해 왔다. 접수처엔 이미 그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고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와 영상 관련 유포자 지금 회의 중입니다. 소연이 놀라 되물었다. 유포자요? 네, 영상 문제로 이슈가 크다 보니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해야 해서요. 진이는 화가 났다. 우리 장사 인생 걸려 있어요. 이 영상 유포자 반드시 법적 조치할 겁니다. 소연은 급히 사과 모드로 전환했다. 저희가 직접 와서 사과드리려 온 거예요. 영상은 정말 우발적이고 오해였어요. 직원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 계정 운영자는 방금 회의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거기 서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정화의 뒷모습을 봤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 하나만 손에 들고
평온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모습엔 비난도 없고 감정도 없었다. 그냥 이 모든 사태의 답안지 같았다. 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소연은 입술을 물며 떨리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어머님이었어. 정화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도윤에게 말했다. 사람은 말보다 말없는 침묵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닫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야. 그날 회의 결과는 다음날 새벽 익명 계정을 통해 자동 게시되었다. 본사, 해당 매장 계약 해지 결정. 브랜드 이미지 회복 우선. 영상 유포 관련 내부 고발로 간주. 외부 법적 대응 없음. 익명 제보자의 모든 주장은 사실로 확인됨. 정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 학원비 이번 달도 못 냈어. 카드도 막혔고 적금도 깼어. 이 가게 없어지면 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친정에도 말 못했어. 엄마 번호 이제는 안 받아. 다들 나 피하더라. 그 영상 때문인지 인사도 안 받아. 어머님이 새카페 열 준비하신대요. 직원도 구하고 인테리어도 슬슬려. 그 자리는 비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바꿀 준비 중이었던 거죠. 그 가게요. 내 자리였어. 잠깐 빌려준 것뿐이지. 이제 그 자리엔 내가 앉을 차례야. 가게 철거 공문이 도착했다. 계약 해지에 따라 15일 내 원상 복구 후 퇴거 조치 바랍니다. 문구는 차갑고 잔인했다. 진이는 진열대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 학원비 이번 달도 못 냈어. 카드도 막혔고 적금도 깼어. 소연도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친정에도 말 못했어. 엄마 번호 이제는 안 받아. 다들 나 피하더라. 영상 때문인지 인사도 안 받아. 그들은 알아버렸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진짜로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인지 여부였다는 걸. 며칠 뒤 복례는 정화의 집 앞에서 세구인 공고를 붙이고 있었다. 신규 카페 직원 모집. 위치 시장 내 새 오픈 예정. 근무 조건 시간제 4대 보험 가능 초보 환영. 지나가던 상인이 물었다. 어이, 거기 모세로 들어와. 복례는 해맑게 웃었다. 어머님이 새 카페 열 준비하신대요. 직원도 구하고 인테리어도 슬슬요. 그 자리는 비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바꿀 준비 중이었던 거죠. 같은 시각 정화는 오래된 상가 도면을 펼쳐들고 도윤과 대화하고 있었다. 바닥 뜯고 조명은 따뜻한 걸로. 의자는 등받이 높은 걸로 해줘. 도윤이 물었다. 브랜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프랜차이즈 붙이실지 아니면 독립으로 가실지.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그 가게요? 내 자리였어. 잠깐 빌려준 것뿐이지. 그녀는 천천히 도면을 접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그 자리엔 내가 앉을 차례야. 남편한텐 말도 못 꺼냈어. 통장 다 막혔고 이혼 얘기 나오면 난 진짜 끝이야. 전셋집 나가래. 계약 만료인데 재계약 안 해준대. 친정은 너랑 엮이기 싫다고 문자 한 줄이 끝이었어. 어머, 인사하셨어요. 제가 못 봤네요. 요즘 바빠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누군지. 아유, 여기 커피 너무 부드럽다. 전보다 훨씬 정돈돼 있고 사장님이 진짜 깔끔하시네. 정화의 새 카페는 시장 중앙에 오픈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인테리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아유, 여기 커피 너무 부드럽다. 전보다 훨씬 정돈돼 있고 사장님이 진짜 깔끔하시네.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 복례 아줌마도 여전히 빠릿빠릿하고. 정화는 카운터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응대했다. 그녀의 표정엔 과거의 분노도 복수의 도끼마저도 사라지고 그저 확신과 자신감만 남아 있었다. 그 시각 진이는 집 현관 앞에서 통장과 카드 여러 개를 들고 서 있었다. 전화기 너머 남편은 짧게 말했다. 이제 너한테 생활비 못 준다. 너 가게 일 엄마가 다 알더라. 난 몰랐다 해도 넌 책임 있어. 진이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이혼 얘기 나오면 난 진짜 끝이야. 소연은 집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계약 연장 불가합니다. 전셋집 나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친정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단 한 줄의 문자였다. 그냥 네가 감당해.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며칠 후 정화의 카페 앞 진이와 소연은 우연히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마스크를 반쯤 내린 채. 그때 정화가 커피를 들고 가게 앞에서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소연이 작게 인사했다. 어머님. 정화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 인사하셨어요? 제가 못 봤네요. 진이가 입을 열었다. 그냥 커피 마시러. 정화는 담담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요즘 바빠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누군지. 그리고 손님을 향해 환한 미소로 말했다. 안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햇살 잘 들어오는 쪽으로요. 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눈치조차 주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여기 괜찮네. 우리 이 동네 다시 시작할까? 보증금도 좀 싸고. 리뉴얼 잘 돼 있네. 건물주 이름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입주 알아본 곳 있잖아. 월세가 3배로 올랐대. 근데 방금 들었어. 거기 건물주 김정화래. 아, 여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임대 주신데요. 이름이 김정화 씨로 돼 있어요. 그 자리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냥 당신들 눈에 안 보였던 거죠. 소연은 망가진 SNS 계정도 정리하고 새 브랜드 창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매장 자리를 발견했다. 여기 괜찮네. 우리 이 동네 다시 시작할까? 보증금도 좀 싸고 리뉴얼 잘 돼 있네.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류를 건넸다. 아, 여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임대 주신대요. 이름이 김정화 씨로 돼 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중개업자는 태평하게 반복했다. 김정화 씨요. 그 시각 진이는 지인을 통해 들은 작은 임대 매장을 보러 갔다. 월세 얼마였지? 한 80? 괜찮은데? 그런데 도착한 부동산 직원이 말했다. 아, 그거요? 이번 달부터 250이에요.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거든요. 김정화 씨라고. 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 사람 김정화 어머님이요? 네. 아, 그분까지는 잘 모르고 등기부엔 그렇게 돼 있어서요. 진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우리 한 번도 그 사람 이름 안 물어봤지? 정화는 시장 입점 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시장 내 권리자이자 대표 입주인으로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례가 다가왔다. 소연이랑 진이 또 뭐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어머님 땅이라 어디 들어갈 데가 없겠던데요. 정화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 자리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냥 당신들 눈에 안 보였던 거죠. 그날 밤 소연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그냥 빌려 쓰던 거였어. 여기 알바 구한다고 해서요. 시간대별 스케줄도 맞출 수 있고 커피는 오래 했어요. 복례 이모, 나 모르는 척 해줘. 그냥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이제 시장 대표 권리자 등록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내 이름 앞엔 설명이 필요 없어. 새벽 6시 정화의 카페 앞엔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새로 출시된 수제 디저트 세트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이제 그 공간 자체를 신뢰했다. 그 줄 맨 끝 소연이 서 있었다. 평범한 베이지색 니트, 면접용 A사 클립보드. 정화는 카페 내부에서 멀리 창밖을 내다보다 그녀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첫 손님을 반갑게 맞이할 뿐.
어서 오세요. 햇살 잘 드는 창가 자리로 안내드릴게요. 소연은 정화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면접표를 내밀었다. 카페 시간제 알바 지원서 강소연. 한편 진이는 지역 구직센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복례를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손을 가렸지만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복례 이모 나 모르는 척 해줘. 그냥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정화가 걸어온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시장 입점 협의회 본관. 시장 대표 권리자 등록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정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내 이름 말하면 사람들이 되물었어. 누구요? 어디서 일하시죠? 어떤 분이신지.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 앞엔 설명이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